그해 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넌 이미 정구래와 약속된 사이였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넌 나를 사랑했어. 그 3개월 동안 우린 몰래 만났고,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 일입소의 날, 휠체어의 바퀴가 요양원 입구의 매끄러운 바닥 위를 굴러갔다. 정굴에는 양옆에서 자신을 밀어주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혜진의 손길을 느꼈다. 자동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정굴의 입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요양원의 직원들은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입소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성함이 정굴의 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연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혜진은 한 발 물러서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에만 집중했다. 간병인 수연이 휠체어 뒤에 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고요.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정굴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번 바라봤다. 수연의 얼굴은 밝고 다정해 보였다. 하지만 정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손길이 내려앉아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며 여러 병실들이 눈에 띄었다. 각 병실마다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만 있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살아갈 곳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복도 끝방에 도착했을 때 정구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실에는 이미 2명의 주인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낯선 여자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젊은 사람들을 정구래는 모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요양원장이 밝고 청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지내세요, 정굴의 어머니.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굴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얼굴이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혜진도 자신의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정굴에는 그 모습을 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해 보였다. 며느리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정굴에는 가져온 짐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한두 벌, 세면도구,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사진. 사진 속의 남편은 젊고 건강해 보였다. 흑백 사진이지만 그의 얼굴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정굴에는 그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놨다. 여기가 내가 원한 곳이 아니겠지만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목소리가 작아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수연이 다시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가 아침 7시에 조식 시간이고요. 약 복용은 저녁 8시입니다. 정굴에는 그 말들을 자동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언제쯤 자신의 일상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빨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직도 세상은 돈다. 정구래가 자신에게 말했다. 옆 침대에는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이 작은 기침을 했다. 밤이 올 때마다 할 그 기침의 소리를 이제는 자신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과 혜진이 정굴의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그럼 저희는 나갈게요.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를 남겼다. 정굴에는 그들을 보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정굴에는 혼자가 되었다. 복도 끝에서 수연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발소리마저 사라지면
정구래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정구래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 낯선 일상.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정구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만 있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자신을 압박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가 움직인다. 그 사람은 잠결에 중얼거린다. 영수, 영수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애절했다. 밤을 새워가며 남편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정구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남편을 부르고 싶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새벽 3시경 복도 어딘가에서 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렇게 참혹할 수가 없었다. 아, 안 돼. 제발. 정구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수연과 다른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후로는 비명이 멈췄다. 대신 조용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렇게 또 1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밝아왔다. 아침 식당에서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밤마다 누군가 아이 이름을 부르더라니까. 내 생각에는 남편 이름이었던 것 같던데. 여기는 진짜 사람 죽는 소리가 들려. 정구래는 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그 말들을 흘려들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성 입소자가 정구래를 바라봤다.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데? 정구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기는요, 산 사람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웃음에는 비통함이 섞여 있었다. 정구래는 웃을 수 없었다. 밥알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다. 복도 게시판에는 새로 붙은 공지가 있었다. 가족 면회 시간 안내 및 주의사항. 정구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였다. 아들은 얼마나 자주 올까? 오후가 되자 미술치료 수업이 시작되었다. 간병인이 정구래를 미술실로 데려갔다. 테이블에 앉은 다양한 나이의 노인들이 이미 붓과 물감 앞에 앉아 있었다.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마음 가시는 대로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것도 역시 낯설었다. 정구래는 붓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남편의 얼굴을 그릴까?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들을. 붓끝이 종이를 살짝 적시기만 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붓질하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손은 확실한 목적으로 움직였다. 밝은 주황색, 노란색, 갈색. 그 손이 그려낸 그림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매우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 정구래의 손이 멈췄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자신의 남편과 겹쳐 보였다. 혹시 그 사람이.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꺼낼 수가 없었다. 수연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멋진 분이 그려져 있네요. 그 말에 정구래는 몸이 경직되었다. 오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다. 두 사람의 그림이 나란히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텅 빈 종이 위에 몇 가닥의 선. 하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초상화. 정구래는 자신의 그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정구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옆 침대의 여인은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정구래도 입을 열었다. 영복, 영복이. 남편의 이름이 입안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정구래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다. 그 별들도 여기 있을까? 삼과거의 그림자. 며칠이 지났다. 요양원의 일과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아침 약, 점심밥,
오후 활동, 저녁약. 정굴에는 그 리듬에 차츰 몸을 맞춰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전 도연이 갑자기 나타났다. 정굴에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월 관리비가 올랐다고 하던데요. 도연이 요양원장과 복도에서 말하고 있었다. 정굴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다. 관리비 문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모양이 보였다. 도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짧은 시간 후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정굴에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급하게 떠나간다. 마치 이 요양원이 자신을 빨아들이는 괴물인 것처럼. 그날 오후 수연이 병실 청소를 하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말순의 서랍 속에 들어있던 그 사진. 수연이 정구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사진 봐요. 정구레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다. 아주 젊고 건강하고 생생한 모습의 남편이.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정구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사정을 모르고 말했다.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누구세요? 정구레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집어넣었다. 손가락이 몹시 떨렸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옆 침대의 말순이 정구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언니, 미안해. 단 4글자였지만 정구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구레는 시선을 피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다. 그는 말순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름은 박성호. 도연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였다. 성호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 어머니 방을 옮겨달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3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정구레는 성호의 모습을 관찰했다. 어딘가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그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정구레는 우연히 들었다. 혜진이야? 응, 내가 여기 도착했어. 엄마 상황이 심각해. 혜진이라는 이름에 정구레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이 상황이 길어질까봐 걱정되네. 정구레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집 문제도 있었다. 정구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뭔가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요양원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들이. 정구레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남편의 사진을 톡톡 두드렸다. 영복이, 이게 뭔 일이야?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사진실의 조각. 다음 날 오후 혜진이 혼자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정구레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 인사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요즘 어떠세요? 정구레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몇 초 후 말순의 병실로 들어갔다. 정구레는 그대로 복도에 서 있었다. 호기심이 소용돌이쳤다. 천천히 병실 방향으로 움직였다. 휠체어의 바퀴가 조용히 굴러갔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정구레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혜진과 말순이 마주 앉아 있었다. 혜진의 입이 움직였지만 정구레는 그들의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혜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말순도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로. 몇 분 후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나왔다. 정구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저녁 때 요양원 복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진과 성우가 마주서 있었다. 당신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 혜진이 소리쳤다. 내가 내 탓이라고? 당신 가족에서 시작된 일이잖아. 성우도 큰 목소리로 대응했다. 돈도 없으면서 사람 앞에서 멋부리고 있었잖아. 그게 내 문제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는 거야? 두 사람의 말싸움이 점점 격해졌다.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다. 다른 입소자들이 나와서 이 광경을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본 정구래는 손가락으로 팔을 쓸어내렸다. 수연이 정구래 곁으로 왔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정구래가 물었다. 저 사람들 예전부터 알던 사이 같은데?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구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 밤 말수는 식사를 거부했다. 밥을 입에 대지 않았다. 요양원장이 정구래를 찾아왔다. 정구래 어머니, 혹시 말순 어머니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정구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점심 정구래와 말순이 식당에 함께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직원들이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말순이 숟가락을 집었다. 그리고 떨어뜨렸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말순이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제는 끝낼 시간이야. 정구래의 손이 경직되었다. 그 순간 성우가 식당으로 달려왔다. 엄마. 그는 말순을 부축했다. 말순의 몸이 흔들렸다. 정구래는 자신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휠체어가 방해했다. 도와줄 수 없었다. 긴급 호출 버튼이 눌렸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들것이 준비되었다. 말순이 들것에 옮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성우, 내 딸, 어디 갔어? 말순이 헛것을 부르고 있었다. 정구래는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복도에는 약 냄새와 긴장 섞인 정적만 남았다. 다른 입소자들이 중얼거렸다. 또 누군가 쓰러졌네. 이 요양원이 진짜 위험한 곳인가 봐. 정구래는 식사를 끝내지 못한 채 병실로 돌아갔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영복이, 넌 그 사람과 뭔 사이였어? 정구래가 남편의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 5분께 말순이 쓰러진 후 요양원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렸고 의사가 호출되었다. 원장은 입소자 가족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한 문자를 보냈다. 현재 모든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정구래는 그 메시지를 도연히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 그날 밤 정구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말순이 없는 그 빈 침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구래에게 건넸다.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정구래가 차를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통해 내려갔다. 수연아, 정구래가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가족보다 가족 같다. 수연이 잠시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정구래가 처음 건넨 진심 어린 말씀이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도연은 성우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넌 누구야?
도연이 물었다. 난 박성우라고 한다. 여기 입소자 어머니의 아들이야. 성우가 대답했다. 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됐어. 도연이 소리쳤다. 뭐라고? 이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나 알고 말해. 성우도 크게 대응했다. 아버지의 돈을 당신 가족이 가져갔잖아. 그게 뭔 소리야? 우리 가족이 뭘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 넌 우리 할아버지 존재도 몰랐잖아. 성우가 외쳤다. 간병인들과 요양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다. 다른 입소자들이 나와서 이 광경을 바라봤다. 또 싸움이야? 젊은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 일이 있대? 정굴에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감정을 노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정굴에는 눈을 감았다. 조용해진 후 말순이 병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가 원장과 이야기했다. 치매 말기 증세가 진행됐습니다. 정굴에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다. 말순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었다. 모든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 과거도, 남편도, 자신의 삶도. 정굴에는 침묵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분노도, 연민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수연이 정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가만히 정굴의 손을 잡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정굴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복도 창가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오후 햇살이 커튼을 통과해 들어왔다. 정굴에는 그 커튼을 바라봤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아니, 더 복잡해 보였다. 밤이 깊어갔다. 요양원은 조용해졌다. 입소자들이 하나둘 침대에 누웠다. 정굴에도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경, 복도 어딘가에서 비명이 울렸다. 그 목소리는 말순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입소자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정굴에는 눈을 떴다. 수연과 다른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또다시 누군가가 아파했다. 요양원은 밤마다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생명이 흘러가는 곳, 그것이 이곳이었다. 육폭로. 비명은 말순의 병실에서 들려왔다. 정굴에는 그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말순. 말순이야? 복도는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수연과 간호사들이 급히 말순의 병실로 달려갔다. 정굴에도 휠체어에 몸을 실으려 했지만 도움이 필요했다. 다른 간병인이 정굴에를 도와 복도로 나갔다. 말순의 병실 앞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성우가 울부짖고 있었다. 엄마, 누가 엄마를 이러게 만들었어? 간호사들이 말순을 살피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CCTV 카메라가 깨어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정굴에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카메라가 파괴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 같았다.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을 울렸다. 2명의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다. 모두 나가세요. 사건 현장입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정굴에는 병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말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성우는 계속 울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뭘 한 잘못이 있다고? 경찰관이 성우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성우가 대답했다. 몇 시간 전이에요. 밤중에 비명이 들렸어요. 도연이 나타났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니에요. 도연이 경찰에게 외쳤다. 경찰관이 도연을 바라봤다. 누가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고. 제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계셔요. 도연의 말투가 흔들렸다. 원장이 정굴의 곁으로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정굴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안 된다. 입소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경찰은 근처 입소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굴에도 호출되었다. 경찰관이 정굴에에게 물었다.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정굴에가 대답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경찰관이 수첩에 기록했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이 정구레를 찾아왔다. 어머니, 여기 있으셨네요. 수연이 정구레를 병실로 데려갔다. 정구레가 누워있던 침대로 돌아갔다. 그 다음 날 수연이 정구레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구레가 수연을 바라봤다. 뭐니? 수연이 속삭였다. CCTV 백업 영상을 확인했는데 혜진 어머니가 말순 어머니 병실 앞에 있었어요. 정구레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어머니가 뭔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정구레는 침묵했다. 수연이 계속했다. 그 직후 비명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정구레는 천천히 이해했다. 혜진이 말순을 쳤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정구레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경찰은 혜진을 불러들였다. 혜진은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경찰관이 혜진을 조사했다. 당신이 어젯밤 말순 어머니 병실 앞에 계셨나요? 혜진이 말했다. 예. 있었지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뭘 하고 있으셨어요? 그냥 인사만 하려고 갔어요. 도연이 옆에 서 있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자꾸만 들었다. 정구레와 수연은 영상 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CCTV 백업 영상에는 혜진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가 병실 앞에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정구레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봤다. 의도는 뭘까? 왜 카메라를 깨뜨렸을까?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그러던 중 말순이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다 망쳤어. 정구레는 그 말을 들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살았어? 왜? 정구레는 화면을 멈췄다. 말순의 얼굴이 고통으로 뒤틀려 있었다. 과연 누가 누구를 해친 것일까? 정구레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비밀과 진실이. 요양원의 불이 밤하늘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7 클라이맥스. 며칠이 지났다. 말순이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관들이 그녀의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그날 밤에 뭐가 있었나요?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뭐요? 기억이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구레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서성였다. 휠체어가 복도를 천천히 움직였다. 병실 안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를 봤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나왔다. 누가요? 난 아무도 못 봤는데요. 치매는 모든 기억을 빼앗아갔다. 과거도 현재도. 수연이 정구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봐요.
수연이 들고 있던 것은 낡은 편지였다. 말순 어머니 베개 아래서 찾았어요. 정구래가 손을 내밀었다. 편이 봉투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정구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영복이에게 다 용서받을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이 편지를 남기고 싶었어. 우리가 만난 지 이제 60년이 지났지만 내가 한 일은 결코 말할 수 없었어. 정구래의 손이 떨렸다. 그해 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넌 이미 정구래와 약속된 사이였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넌 나를 사랑했어. 그 3개월 동안 우린 몰래 만났고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 정구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넌 가족을 선택했어. 난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아이를 입양 보냈어. 성호라고 이름 지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 아이가 너의 친아들이라는 걸 이제 와서야 고백해. 정구래는 펜을 놓쳤다. 종이가 떨어졌다. 성우가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정구래의 남편 영복이와 말순 사이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요양원에 있었다. 나머지 편지들을 읽었다. 말순이 60년 동안 그 비밀을 간직했다는 것.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 마침내 이곳에 왔을 때 정구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정구래는 편지를 다 읽고 침묵했다. 충격이 밀려왔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함께 60년 전의 일이 지금 터져나왔다. 남편이 죽은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정구래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 끝에서 도연과 마주쳤다. 도연이 놀라 정구래를 바라봤다. 엄마 뭐해요? 정구래가 도연에게 편지를 건넸다. 읽어봐. 도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뭐예요? 읽어봐. 끝까지. 도연이 편지를 다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마치 남의 일인 양.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정구래는 아들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다는 게 절망스러웠다. 정구래는 시선을 돌렸다. 수연이 조용히 정구래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럼에도 지금은 현재예요. 정구래가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이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구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성호의 비명이 요양원 전체에 울렸다. 엄마, 엄마. 그는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구래는 휠체어에서 내려 성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말도 없이 아버지, 나를 찾아와. 성호가 중얼거렸다. 정구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성호의 머리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창밖으로 봄이 가득했다. 정구래는 편지를 들고 목욕실로 갔다. 라이터를 꺼냈다. 편지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서서히 타 내려갔다. 회색재가 떨어졌다. 정구래는 창문을 열었다. 재가 바람에 흩어졌다. 창문 밖으로 날렸다. 하늘로 올라갔다. 모든 비밀이 함께 흩어져 갔다. 8개월 말. 말순의 장례식이 요양원 내 작은 예배실에서 치러졌다. 흰 국화와 노란 국화가 영정 양옆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말순은 젊고 아름다웠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다. 성우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60년을 모르고 살다가 겨우 며칠 만나고 잃어버렸다. 엄마,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우의 목소리가 예배실에 울렸다. 도연과 혜진은 뒤쪽에 서 있었다. 혜진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밝혀졌다. 그 밤 그녀가 한 것은 말순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뿐이었다. CCTV에 찍힌 떨어뜨린 것은 편지였다. 자신이 남편에게 쓴 편지. 그 편지는 말순의 손에 닿지 못했고 대신 말순이 넘어지게 만들었다. 정구래는 예배실의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 대신 의자를 선택했다. 그 의자에서 정구래는 영정을 바라봤다. 60년 전의 비밀을 지닌 여자.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인생.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더는 밝혀질 것도 말해질 것도 없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도연이 정구래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정구래가 도연을 바라봤다. 우리 집으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정구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뭐요? 이제 여기가 내 집 같아. 정구래가 말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난 여기 있을 거야. 수연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다 가족이야.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도 며느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요양원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다. 벚꽃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분홍색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았다. 정구래는 벤치에 앉았다. 수연이 가져온 노트를 들었다. 노트 위에 펜을 놓았다. 천천히 글을 썼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다. 정구래는 펜을 내려놨다. 그리고 자신이 쓴 문장을 바라봤다. 수연이 따뜻한 차를 정구래에게 건넸다. 좋은 글이네요, 어머니. 정구래가 차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 안았다. 멀리서 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보았다. 어머니가 편해 보인다고 느꼈다. 괴로워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다. 요양원 건물에서 작은 스피커를 통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선율이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이었다. 마당의 다른 입소자들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누군가가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다. 다른 누군가가 따라 불렀다. 그렇게 작은 음악 모임이 이루어졌다. 정구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손을 창에 얹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그 햇살이 정구래의 얼굴을 비췄다. 정구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얼굴에 햇빛이 반사되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수긍이 있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깨달음이.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다. 요양원의 전경이 보였다. 봄꽃이 핀 마당, 벤치에 앉은 노인들, 창가에 선 정구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생명이 계속되는 그림이었다.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요양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삶이 흐르고 있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